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선빈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과 또 다른 존재가 섞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굉장히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박선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박선빈님,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직접 겪었던 시라고 이게 꽤나 당시에 컸던 사건 같아요. 보니까 보통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왜냐면 박선빈님이 위험하셨던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 당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예, 처음 하는 거라서. 박선비예요. 얘기를 하려면은 네.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네. 저가 하는 일은 농사 관련 업에 있어요. 농사를 직접 오. 짓지는 않고, 농사 관련한 자재를 팔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하는 조업 일수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농사철이 길지가 않잖아요. 하우스 농사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거진 비슷해요. 그 네.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많아야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4, 5개월 정도는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취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4, 5개월 정도를 놀고 먹어야 되니까. 나열을 한번 해보시죠, 취미를. 일단은 뭐 가죽으로 하는 공예도 하고요. 예? 옷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게 목공을 했었어요. 예.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한다든지 뭐 서랍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손을 쓰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손재주가 좋으시다, 예. 네, 그리고 그림도 그려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전부 이 많은 것들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해보고 싶은 것들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배운 취미라고 해야겠죠. 목공을 해보고 있었는데 예. 똘비님 혹시 각 지역의 특산품 아시나요? 전부는 몰라요. 근데 유명한 그쵸. 것들이 있죠.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들 있잖아요. 열고 해보자면 뭐 성주 참외, 뭐 무안 양파, 뭐 함안 수박이 있는데 제가 거래하는 곳에 보면은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나무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나무요? 네.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런 채소, 과채류들은 많이 하는데 나무를 재배해서 묘목들을 판매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충청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것도 저의 거래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북인데 출장을 가고 있었죠. 거래처에 일을 하러. 제 직업이다 보니까 시골길을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읍, 면, 리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런 시골길들 보면은 신호등이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전멸등이거나. 네. 거래처 가는 길에 보면은 신호등이 한 군데 있는 데 있어요. 그런 사거리 있는 데에서 신호가 딱 걸리면서 주위를 돌아봤더니 다 허허벌판일 거 아닙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 가면은 볼 수 있는 녹색 바스켓 아시죠? 트레일러 같이 생겨가지고 폐 자재들 실어놓는 바스켓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옛날 건물을 허물었나 보구나. 네. 허물은 자국도 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나무가 유명하다 했잖아요. 예. 제가 눈이 좋은 편도 아닌데 나뭇가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흔적들이. 예. 저는 이제 당연히 나무를 좀 아니까 차를 그쪽으로 돌려서 봤어요. 당연히 큰 기둥 부분은 없고 잔가지들이 있는데 나무 가지 단면을 보니까 색이 붉으스름한 고급 나무예요. 되게 고가의 나무인데 그걸 전 생각을 했죠. 와, 이걸 버리는구나. 아무리 장가지라고 하지만은 자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자재 같은 경우는 널판지 하나 정도가 4, 5만 원씩 가요. 어머. 그래서 만약에 서랍장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재값만 한 5, 6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비싼 고급 자재거든요. 뭐 새끼손가락만큼 작은 가지들이야 못 쓰겠지만은 조금 팔뚝 정도 되는 가지들도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래도 목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많거든요. 예. 시골에 보면 가위치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주워와서 목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반듯한 나뭇가지들을 톱으로 쓸어서 가지고 왔어요. 예. 전 속으로 생각을 했죠. 득템했다. 이거 얼마나 비싼 자재인데. 그리고 실상 큰 기둥들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게, 왜냐면 저는 집에서 해보기 때문에 뭐 제가 큰 목공소처럼 큰 장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큰 나무 자재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을 딱 하기가 힘들죠. 예. 제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 나무를 가르고 하는 것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당한 나뭇가지였던 거죠. 예.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은 수분을 충분히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신발장 한켠에 던져놓고 있었죠.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기이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들무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데,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귀환이라던가요? 영환이라던가요? 아, 이거 뭐 귀환도 되고 영환도 되죠. 다 돼요. 네. 저는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직접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쎄하다거나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촉 같은 건 일반인들 범주였고, 저가 그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집에 있다 보면 뭔가 쎄하다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꿈 있죠. 예지력. 요게 최근 들어서 잘 맞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 최근 4, 5년 전부터. 네. 특히 안 좋은 쪽으로는 꿈이 잘 들어갔더라고요. 정확한 사고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한테 이런 안 좋은 꿈을 꿨으니 해가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해가 올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꾼 적이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특징이 하나 있긴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였냐면은, 예? 그 나무를 집에 가지고 오고 나서 꿈을 꿨는데, 제가 30이 넘어가려는 나이인데, 예. 아직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유, 팔팔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나이이긴 한데, 꿈속에서 제가 집에 앉아 있었는데, 예.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왜 인터폰이라고 하죠? 꿈속에 제가 인터폰을 봤는데 예.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초인종을 누르더니 똑똑똑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제가 문을 열었더니 앞에 웬 여성분이 서 있는 거예요. 행색이 어떠하냐면은 너무 외설적이세요. 외설적으로? 그러면 예. 자연의 의상을 좀 입고 있다? 아니, 홀딱 젖으셨는데 굉장히 빼어난 미모로 생각이 돼요. 평소에 제가 원했던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 이상형의 한 95% 이상 충족이 되는 외모이신데, 뭐 키라든지 뭐 몸매라든지, 근데 홀딱 젖어 계시는데 여성분들 입는 속옷이 예. 원피스 같은 속옷 있잖아요. 잠옷. 표현하자면은 슬립을 입고 계시는데 젖어 있다 보니까 다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시스루처럼. 예. 근데 저도 되게 건장한 남자이다 보니까 순간 혹하죠. 이게 뭔 일이야? 네.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많이 추워서 그러는데 예. 뜬금없이 저희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의향을 묻는 거예요. 제가 외설적인 나쁜 놈이 아닌데 그 상황이면은 일반인 남성분이면 충분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쁘니까. 예. 그 당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수라치게 놀랐거든요. 그 여성분의 눈을 봤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왜요? 사람들마다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맞죠. 잠시 옛날 얘기 하자면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런 쪽에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20살쯤이었나?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가 없더라고요. 그 방사장에. 뭐야? 하고 가봤더니 방사장에는 호랑이가 없는데 그 뒤편에 갔더니 우리라고 해야겠죠? 아.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살짝 열려있더라고요. 사육하시는 분들이 뭐 일하려고 들어갔던지 어쨌든 문이 잠깐 열려있더라고요. 모르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살짝 거기 들어가 봤어요. 좀 편하자면 창살로 된 감옥이라든지 우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호랑이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창살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호랑이를 거기서 정말 20cm, 30cm 앞에서 마주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를 보면 못 도망간다라는 맞아요. 말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었거든요. 호랑이 눈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원초적인 무서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느꼈었어요. 위압을 그리고 확. 예. 제가 보기에는 인간 중에서 그 눈을 봤을 때 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호랑이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저를 이제 눈이 마주치자마자 한 3초 그르르 그러다가 왕 하고 뒤졌는데 제가 거기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홍비백산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도망 나왔죠. 무서워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돌아가서 그 여성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봤더니 눈빛이 그런 눈빛이신 거예요. 호랑이 눈. 네, 고양이 눈하고 정말 달라요. 호랑이 눈은 요즘 말로 앞트임 뒤트임 깊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디테일하게. 저는 무서워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호랑이 눈을 제가 딱 본 거예요. 저는 옛날 생각 오버랩되면서 순간 몸이 얼어버렸죠. 너무 무섭잖아요. 들어오란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덜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 4, 5초 있다가 문을 쾅 닫고 그러고 꿈을 깼었거든요. 네. 새벽쯤에 깼겠죠. 아우, 꿈 되게 뒤숭숭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이 이상스럽지 않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싶었었어요. 뭐 그날도 잠을 잘 못 잤을 때니까 피곤하겠지만은 일을 하고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뭐 밥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예. 또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 표현을 하자면은 인종이 다른 미녀가 있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어제는 뭐 동양적인 미인이었다면 이번에 무슨 뭐 남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동남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미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들리기는 한국말 들렸던 것 같은데 똑같이 너무 춥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네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당연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겠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손털까지 다 보였어요. 옷에 비쳤을 때 보면은 사람의 손털이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비쳤던 걸로 기억이 날 정도로 린넨인지 아니면 실크라고 해야 되는지 옷 소재는 모르겠는데 그게 비쳤던 것 같지도 기억이 나요. 꿈속에서. 자꾸 물에 젖어서 붙은 옷만 나오네요, 일단. 네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를 홀리려고 그런 건지. 예. 또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천천히 봤더니 눈이 또 호랑이 눈인 거예요. 그분의 눈이. 또 얼었죠.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또 한 3, 4초간 얼어있다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틈에 손을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는 못하세요. 저한테 반협박적인 표현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꿈의 여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악을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놀라서 꿈도 깼거든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싶었었죠. 저도 좀 겁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예. 뭔가 지금 일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나 다시 거래처가 있는 충남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각이 오후 4시쯤 도착을 해서 일을 보고 오후 5시가 넘어가면은 저희 거래처 분들도 퇴근을 하시니까 일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나뭇가지를 주웠던 곳 있잖아요. 그쪽을 무심결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선이 쏠리잖아요. 그리고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뭔가를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좀 호기심 생기죠. 내가 저 예. 박덤 장소니까. 그래서 차를 다시 몰아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에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굿이라는 게 보면 뭐 유흥거리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큰 볼거리잖아요. 그렇죠. 보기 힘든 그러다 건데. 보니 그쵸. 사실은 제가 그 일 있기 2달 전에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럽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빌어먹을 호기심 때문에 뭔 일이래 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굿을 주관하시던 무당분께서 아주머니셨는데 저쪽을 바라보더니 저놈 잡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랐죠. 진짜 담배를 떨어뜨리고 덜컥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이 크진 않았나 봐요. 고수라고 하나요? 북지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쭉 달려오시더니 제 손목 잡고 끄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저를 구판 쪽으로 데려가요. 갑자기 제가 죄인이 된 것 마냥 끌려갔어요. 그쪽으로 갔더니 무속인 분이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도대체 뭘 건드렸냐 하면서 제가 좀 순화된 표현을 쓸게요. 예? 뭐 내 이놈 하면서 도대체 뭘 건드린 거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손 탔다, 손 탔다. 아이고. 봉티 났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 제가 또 그리고 한 30년 만에 그 욕을 들어봤네요. 옛날 욕인데 이제 아무래도 무속인 분들 센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살놈 이런 뜻 아세요 혹시? 예, 오살알놈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뭐 큰 잘못을 했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너 여기 와서 뭐 건드린 거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몇 주 후에 왔으니까 쓰레기차 있던 자리를 제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거기 쓰레기차가 있었는데 거기 나뭇가지가 있길래 제가 나뭇가지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가지고 왔다. 그게 문제냐 했더니 욕을 바락바락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초지만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폐가가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났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건 무속인의 얘기고 더 황당하신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판이 깨졌다. 이놈도 성활성 싶으냐 하시면서 뜬금없이 구판을 물리시는 거예요. 부정 떴다고? 그런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네가 이걸 다 변상하라는 거예요. 이 구판을. 예. 이게 뭔 일이냐. 저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주워갔다고? 지나가다 담배 피는 게 죄인가? 아니면은 뭐 나뭇가지 때문에 죄인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보셔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 타워가 있던 데 폐가가 있었고 원래는 당연히 집주인도 있었겠죠. 시골 보면 다 똑같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시고 빈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았던 건 20년 전이고 이제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을 들자면은 여러 명이 돼요. 오. 거기서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더라고요. 나무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주워간 나뭇가지가 그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 짜증나죠. 예. 아니 그런 거면은 처리를 잘 하셔야지. 그리고 누가 봐도 쓰레기장에다 놓으면 이게 절인 건지 알지 않겠냐. 그렇지. 예. 그런 물건들 입고 하면 다 태워버리던 거 해야지. 그리고 보니까 기둥들은 다 가져갔더만. 네. 저도 이제 항의를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변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동네에서 하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후손이라든지 뭐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예. 집터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셨대요. 동네에서 설득을 했고 마을에서 거기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없애든지 해라. 자녀분들은 거기 안 살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집을 허물어야겠다. 왜냐면 자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집에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안 좋은 거를 풀려고 굿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잘못을 했으니 너가 이 모든 비용을 싹 변상해라. 갑자기 이제 귀승전 내용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불안하긴 하죠. 저도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죠. 제가 왜 심하게 흔들렸냐면은 그 일이 있기 2달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진짜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황당함이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환이라든지 뭐 영환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능력은 없지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 축적이 되는 게 있죠. 관상. 그렇죠? 저희 나이쯤 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런 네.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을 봤을 때 연령은 저희 어머니 또래니까 환갑에서 한 70살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네. 네. 당연히 무속인이다 보니까 화장도 그렇게 쓸 것이고 여성분이셨는데 사나워 보이시는 것도 있었는데 뭔가 욕심 많아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사짜 느낌이 많이 났어요.
제가 느끼는 관상으로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얘기랑 말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그 나무값을 지불해주겠다. 왜냐면 나도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나무 한 그룹 값이라도 내가 지불해주겠다. 오,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비용이. 외제차 한 대 값이에요. 원래 구판이 엎어졌으니까 그 구판 비용하고 너도 손을 탔으니 너도 구슬해야 되니까 이 두 개 합치게 되면은 뭐 정말 외제차 값이더라고요. 몇천 단위를 불렀구나. 예. 또 웃긴 게 5천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콧방귀를 꼈죠. 내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거를 들을 것 없을 것 같다 말을 하면서 최대한 화는 억누르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좋다. 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변상할 수 있지만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는 현찰을 꺼내서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법적 절차 받고 싶으면 밟아라 하고 조금 세게 나갔죠. 명함을 딱 드리고 왔어요. 앞에서 말은 세게는 했지만은 제 차로 돌아온 다음에 당연히 저도 쫄리죠. 겁나죠. 그래가지고 제 첫 번째 전화를 했던 게 거래처 분께 전화를 했어요. 예. 왜냐면은 거래처의 담당자분이 그 시골 지역에 토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과장님 뭐 어디 단속 하시는데 아시죠? 했더니 그 앞에 뭐 집 봉사하던 혹시 기억나나요? 했더니 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래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도깨비터가 봤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연관했던 말을 안 했죠. 그분한테는. 그런 일이 있냐.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죽겠죠. 저는 이거 진짜였네. 나 또 역겹구나. 내가 왜 굳이 하지 말란 짓을 또 내가 그걸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전화를 했던 게 어디였냐면은 저의 지인이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여친인데 예. 동갑인 전 여친이 있는데 사귈 때 몰랐었어요. 근데 헤어진 다음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무속인이었더라고요. 저랑 사귈 때는 비밀을 썼나 봐요. 예.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좋게 헤어졌었거든요. 되게 서로가 예. 다름을 인정하고 좋게 헤어지면서 왜 그런 말 없잖아요. 헤어진 여친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 친구랑은 정말 100% 지내고 있거든요. 헤어진 뒤에도. 예. 이제 그런 계기도 있었고 이 친구는 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잘 챙겨주고 많이 도와주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10분 동안 전화 받더라고요. 왜? 그러길래 사정 설명을 했죠. 2달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어찌저찌 해서 이 친구 덕분에 해결이 되었는데 이 얘기 하자마자 짜증을 버럭버럭 내면서 엄마한테 혼나듯이 엄청 혼이 났죠. 선비야 너는 왜 하면서 이제 당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왜 자꾸 혼이 웃기냐고. 그쵸. 그리고 제가 야만 봐도 꿈자리도 사놨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 순간 또 혼났어요, 이 친구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구가 우승이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술 기울이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나는 이런 뭐 예지몽을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좀 자랑하듯이 말을 했었어요. 꿈속에 내 친구 뿔비에 나왔는데 뿔비에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해준 적도 있다. 이런 말 했더니 혼이 났었던 게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꿈에서 본 내용들을 왜 속설이잖아. 뭐 12시 넘어서 말하면 괜찮다라는 이런 속설도 있긴 하지만은 저한테는 하지 말래요. 이 친구의 표현을 빌자면은 산무당이 하는 짓거리래요. 제가 잘 타는 타입이래요. 그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귀신 잘 타는 타입인데 너가 그러다 보면 너 신내림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아직 신투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그런 짓 하지 마. 그거 좋은 건 아니야. 너 그러다 나처럼 뭐 오행기 흔든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꿈 얘기 하자마자 또 혼났었고 꿈 내용을 말해줬었죠. 야시시했던 여자가 나왔던 꿈을 말해줬더니 관련이 있는 것 같대요. 예. 근데 이 친구 반응이 되게 시큰둥해요. 근데 별일 없을 거야. 이 친구 이름 이비라고 부를게요. 이비. 왜냐면은 저는 친한 친구니까 저는 사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한테. 네. 그래서 입이 성운사고. 네. 오늘 아침에 예. 놀비님하고 문자하면서 친구한테 허락 받았어요. 그 친구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야, 그럴 것 같으면 내 홍보 좀 해. 이 동네에서 좀 나 잘 나가게 내 홍보도 좀 해. 라고 그런 식까지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속인들 보면은 보통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 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사주풀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굿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마라 할게요. 구마라든지 이쪽 능력으로 출중하신 분들이 있는 방면에 사주풀이 그쪽으로 출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사주풀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잘 못하는데 구마 이런 쪽으로는 제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귀신 영역 예. 이쪽은 조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무속인인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전화 사기 있잖아요. 그 보이스피싱 하죠. 네, 무당도 못 맞추지 그거는. 그걸 당했어요. 이 친구가. 예. 그다음부터 제가 이 친구를 좀 약 올리거든요. 이거 사입이야 하면서 입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큰일이 또 발생했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나 어떡하면 좋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 반응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런가? 근데 선비야,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냉정하게 물어봐서 다시 이제 진정을 한 다음에 왜? 내가 듣기로는 사람을 몇 명이나 잡아먹었다라는데 그럼 되게 무서운 귀신 아니냐, 악귀 아니냐 하더니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느꼈을 거야. 그 전에 일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바로 알고 먼저 연락이 왔었거든요. 예. 저랑 통화하면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별일 없을 거야. 야, 그 소문만 무성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별일 없을 거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비방을 해준 게 있었어요. 이 비방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하면은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일 때문에 제 종교가는 정말 둥글둥글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싫어하는 종교라는 특별히 없어요. 저도 이제 무속신앙도 좋아하는데 부다고 부적을 싫어해요. 이것만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싫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릴 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했던 게 뭐냐면은, 비방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굿도 싫다 그러고 부적도 싫다고 하니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더니 저한테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 저희 집에서 쓰는. 네. 왜 그러지 했더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꿈 꾸고 할 때 보면은 뭐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잔다든지 가위를 두고 자면은 안 좋은 꿈을 안 꾼다라는 이런 비슷한 속설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비슷한 거 생각하면 된대요. 칼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집 현관문이죠. 네. 현관에다 꽂아두면은 악귀가 못 들어나가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가정집에 부엌칼을 어떻게 박아놓겠습니까? 제가 무속인도 아니고 친구들이 왔다든지 누가 왔을 때 보면은 이거 씻고 발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짓인가? 예. 일반인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건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선택해봐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칼이 부엌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취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가 운동도 좋아하는데 검도도 하거든요. 복싱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진검이 있어요. 예. 일본도라 하죠? 예. 보통. 칼이 있는데, 야, 이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왜냐면 진열해놓을 수 있잖아, 이거는. 이건 진열해놓고 하면은 무속적인 느낌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걔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비가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검인데, 물론 허가증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허가가 있지만 이 친구는 허가가 없으니까 칼을 대여해주는 것도 불법일 거와, 그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보면은 열이면 열, 이 칼을 보잖아요? 뽑아봐서 휘둘러 보세요, 사람들이 다. 신기하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진검을. 그쵸? 키가 좀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키 큰 사람들은 천장이 닿거든요, 칼이. 휘두르면은. 그리고 정말 그쵸. 날카롭기 때문에 사고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묘수를 낸 게 뭐였냐면은,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 가검이 있습니다. 예. 싸구려 가검. 요건 날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칼을 사다가 이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뭐 비방을 했겠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와서 제가 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돌비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해서 제가 진열대를 만들었어요. 칼 진열대를.
이거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되나요? 네. 사진상에 보면은 갈색 띠가 묶여있는 게 진검이고, 작은 칼이 가검이고, 예. 예. 진열대가 검은 색깔. 네. 왜냐면 이거 세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방을 해놨었던 거죠. 근데 이걸 주면서도 이 친구가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하나의 무구가 돼서, 너가 할까봐 또, 너가 진짜 무당이 될까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사실상 좋을 건 아니래요. 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붙겠지만은 이게 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 돌아가서 그 나무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까?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선비야, 너한테 해준 비방이 그렇게 허접한 거 아니야. 못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일단은 그렇다고 5천만 원 줄 수도 없고 다른 무당한테. 이 친구 입에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 말 당연히 따랐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당연히 벌벌 떨고 그다음에 또냐야 이 나무는 했더니 자기 줄 필요도 없대요. 그냥 되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예. 그냥 갖다 버려. 틀 필요도 없어. 갖다 버리기만 하면 돼요. 되게 하찮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여러 잡았다는데 저는 좀 지레 겁먹은 것도 있겠지만은 예. 간단하게 해결돼?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게 간단히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되게 귀찮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이제 불안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어요. 운이 좋게. 네. 일주일쯤 지나고 2주일쯤 되니까 이제 잊혀져 가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 네. 어떤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저한테. 따르릉 하더니 똘비라고 할게요. 친한 친구 베프가 하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일 잘 해결됐어 하면서 긍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뭔 말이야 했더니 소개팅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뭔 말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4, 5개월 전에 제가 이 친구한테 한풀이를 했던 게 있었어요. 저 이제 이성적인 문제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의 연애사에 대한 넋두리라든가 한풀이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4, 5년간 제 연애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여자친구는 꾸준히 있었는데 여자친구분들이 공통된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다들 불치병에 같은 질병에 걸렸었는데 무슨 병이냐면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 아니면 뭐 중독증 이런 거? 네, 이상하게 만난 여자친구들만 다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알죠, 보셨나요? 알죠. 거기서 송혜교 어머니 아이고, 아시죠? 알죠. 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3, 4분 사귀었었는데 어떻게 다 그런 애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넋두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은 알코올하고 의심병은 같이 와요. 항상. 그러면서 엄청 제가 시달리고 힘들어했었던 연애사가 최근에 그랬으니까 술을 꿀비랑 들이키면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나 앞으로 연애할 때는 착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거야. 술 안 먹는 사람 만날 거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작고 열혈한 사람 만날 거야.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형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전 여자친구들 보면은 조금 표현하자면 이한이시라고 조금 이렇게 풍채가 있는 분들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술을 취해서 이성을 이루시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이 예. 좀 세시다. 예, 그쵸. 예. 어우, 야, 너무 힘들다. 이게 술 먹으면 다들 장사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받는다면은 여태까지 이성 간에 정반대되는 네. 독실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술 안 먹고 혹시다 모르니까 작은 사람 만날래.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 소개해줘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근데 걔가 널 싫어하겠지. 왜? 했더니 보통 독실하신 분들은 네. 보통 같이 독실한 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같은 종교관을 가지신 분들. 그렇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 5개월 만에 성사됐다라는 거예요. 소개팅이.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맙죠. 왜냐면 제 나이가 있으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대충 얘기는 들었잖아요. 이 친구한테 20대, 30대, 40대 남자들 다 똑같잖아요. 이쁜 여자면 다 좋아하잖아요. 물론 외모도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전에 일들은 다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별일 없겠거니 앞으로 하고 소개팅을 나갔더니 정말 눈이 부시게 이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얌전하세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였으니까 제가 여태까지 당했던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술도 한번 드려봤어요. 술을 못 마신다고 아시더라고요. 술을 정말 못 하신다고 하길래 요즘 유행하는 술 있잖아요. 하이볼인가? 네. 칵테일 같은 약한 술 들어봤더니 정말 한 모금 먹더니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거예요.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그때 이제 전 느꼈죠. 아, 드디어 왔다. 내 인생에 노날콜인 여자가 왔구나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지적이신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해본 게 10년간 없었거든요. 거짓말 10년간. 예. 맨날 술주정 받아주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막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취미 중에 그림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개팅 자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이 넘어갈 거니까. 근데 하물며 소양도 깊으세요. 이분하고는 전문적인 대화도 되고 심지어 제가 깨갱할 정도로 높으세요. 그쪽 지식이. 예. 그림과 관련된 지식들이. 제가 무슨 뭐 고흐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분은 뭐 고흐의 그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다 꿰고 있고 정말 박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났다 싶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엔가 제가 못 참고 다시 애프터라고 하죠. 예. 네. 애프터 요청을 했었어요. 애프터 요청을 한 다음에 데이트를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취미를 같이 얘기했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호.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트라우마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무속적인 거 말고 전 여친들의 트라우마인데 그분들의 성향상 사랑을 해서 둘이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는 본인들이 끝내야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곳이 노출됐을 때 오는 트라우마 있잖아요. 아. 헤어진 다음에 막 오. 해코지를 당하고 집 앞에 와서 고성방가라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순간 흠칫하긴 했었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그래 알겠다. 가서 좀 보자. 왜냐면 이분처럼 소양 있고 교양 있는 분이 저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술을 안 좋게 먹지 않는 이상 사고를 안 친다. 사고 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은 또 술도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저희 집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저희 집에 천천히 올라갔죠. 근데 그 여성분이 묻더라고 저한테. 저 집이에요? 저기 불 꺼진 저 집이 맞나요? 네, 맞아요. 했더니 아무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오려니까 조금 긴장하셨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저도.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데이트를 했으니까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저희 집 쪽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번호키를 이제 눌렀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사진 쓰죠. 문점과 동시에 조그맣고 작고 이쁘신 여성분이 갑자기 소리 지르신 거예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르면 얼거든요. 뻥져요. 하고 소리 지르더니 조금 웃긴 표현이긴 한데 제가 그분한테 데이트할 때 물어봤었거든요.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좋아하세요? 했더니 사실 운동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너스레 떨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하셨어요? 하면서 너스레 떨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표현하자면 특공무술 있죠? 오. 특공무술 하듯이 몸을 붕 날르시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천장에 꽝 하고 칠 정도로 몸을 붕 날리시더니 그 정말 완벽한 자세 있잖아요. 태권도 할 때 보면 2단 옆에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제가 칼을 세놨다 들잖아요. 발로 빵 차는 거예요. 정말 저는 뭐지 이거 뭔 상황이지?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다시피 칼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비방을 내던 가검이고 하나는 진검인데 어떻게 알았나 이 진검을 빼드는 거예요. 와, 예. 진검을 빼들고 칼집에서 칼을 빼내더니 발로 빵 찼으니까 넘어졌을 거 아니야. 진열대라든지. 다 깨졌네요, 작업이. 여기. 보니까. 그러더니 넘어졌을 거 아닙니까? 진검으로 막 내려치는 거예요. 부부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러면 못 들어올 줄 알았어 하면서 악에 악을 쓰시는 거예요. 예. 정말 저 길질 않은데 한 1분 정도 신발도 못 벗고 멍하고 있었어요. 예. 정말 멍하고 있다가 이분이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이분 굉장히 독실한 분이시거든요. 예. 본명 아니겠지만 비슷한 이름 말씀드리자면 이름도 하물며 기독교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박마리아. 굉장히 독실한 집안인데 이 친구 왜 이러지? 빙이 됐나 싶었는데 제가 주장고 말했거든요. 이 친구한테 가서 알려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왜 그래? 했더니 저를 딱 보면서 뭐 떨어질 줄 알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눈이 제가 꿈에봤던 그 눈인 거예요. 호랑이 눈. 네. 정말 무섭거든요. 진검으로 비방에도 칼을 막 내려치다가 이 칼을 저한테 겨누는 겁니다. 진검을. 와, 미치죠. 그때부터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크지 않은 분들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 작은 분이 칼을 드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 상황이 빨간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칼이 두 개였으니까 칼이 깨지거나 부러지질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가검이라고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질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칼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하고.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정말 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래갖고 진열장으로 제가 막았어요. 칼을. 저한테 칼을 휘두르길래 팡 휘두르는데 이게 나무잖아요. 진열 때는 한 방에 쪼개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진검으로 내쳤으니까. 검수를 연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날카로운 칼로 치니까 한 방에 쪼개지더라고, 진열대가. 예. 그러면서도 손을 베었어요. 손을 베어서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화장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손은 베인 사진을 다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유튜브 규정상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화장실 찬장 안에 있는 수건으로 제 손을 감쌌죠. 긴급하게 주소 알려주고 신고를 했어요. 이 친구 난동을 더 피는 거예요. 네. 제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칼로 또 엄청 내리치더라고요. 문을 딱 부시고 있는 거죠. 와, 어떡하나 했는데 물론 저희 집에서 저희 동네에 있는 지구대가 가깝긴 한데 네. 긴급했던지 빨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분들이. 신고하셨고 이 문자가 네. 왔습니다. 제가 가릴 것만 가렸어요. 네. 근데 문제는 경찰분들이 함부로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예. 어떡하지 했다가 각오를 했죠. 저는 검도를 오랫동안 배웠잖아요.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한 손으로는 뼈를 못 친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두 손으로 내리쳐야 뼈가 베인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좀 체구 많이 작으니까 힘이 그렇게 세진 않겠지. 예. 무슨 뭐 자객처럼 나를 한 방에 보내진 않겠지. 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했죠. 죽기는 싫으니까. 저희 집 문이 도어락이니까 열을 것도 없이 그냥 손잡이만 자꾸 내리면 열리는 구조니까 한 대 정도 칼을 맞을 각오를 하고 뛰어나가야겠다 싶었죠. 밖에서는 다급하게 경찰이 문 열으세요 하는 소리 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 문을 열어야 상황이 끝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했습니다. 칼을 한 대 정도는 위험하지 않은 부위만 베이더라도 한 방에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봤더니 지금 좀 조용해요. 나가도 되나 싶었는데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고 문을 얼른 열고 뛰었습니다. 거실로 뛰어서 손잡이를 내리자마자 문이 당연히 열리죠. 그리고 제가 밖으로 구두시 달려나가서 무서웠으니까 다리 힘도 풀리더라고요. 딱 뒤로 돌아봤더니 경찰들은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오고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나오면서 못 봤었는데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돌이켜 보지도 못해서 바로 거실로 뛰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친구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칼은 놓고 예. 손에서 내려놓고 누워있고 아무래도 저랑 액션씬이 있었으니까 옷 같은 것도 좀 풀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옷이 좀 풀렸다든지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거를 감고 경찰한테 가서 매달리지 말아야겠죠. 저분이라고 건명 잡아가시라고 죽을 뻔했다 했는데 경찰분들 표정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예. 뭐지 했는데 순간 보니까 저도 오해를 할 상황이겠더라고요. 예. 뭔가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여자가 반항을 했나? 지금 이런 거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상황으로 보시나? 싶은데 경찰분들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긴 하니까. 그죠? 저는 사정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이거 뭐지? 근데
저한테 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분들이. 특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웃기죠. 있고 무피권을 네, 그쵸. 할 수 있으면 이거 이 순경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어는 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한테 하는 건지 여자분 다는 건지는 모르게 그런 식으로 고지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지금 보셔라 손을 다쳤다. 근데 이 피가 저한테 묻은 게 아니고 여성분한테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일단 상처를 보더니 그렇게 깊게 매질 않았었거든요. 좀 상황이 이러니까 먼저 가서 같이 부서를 꾸미시죠. 그러면서 지구대로 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예. 난 아파 죽겠는데 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죠. 신고한 것도 나다.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분은 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졸도하셔서. 경찰들이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시면서 저한테 일자는 알겠다. 그런데 여성분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주소를 말하겠으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제 주소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위수지역 이탈하지 말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쵸. 시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 근데 그분은 안 깨어나고 계세요. 한 이틀간. 그분이 크게 다친 건 없었어요. 정신 졸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다행히 3일째 되는 날 깨어나긴 했는데 이분이 또 기억을 못 하시네. 그래도 어떻게 소개됐던 분이고 하니까 제가 이 사람을 고소하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굉장히 깨름칙하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게 정말 황당하면서도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질이 복도 없지. 짜증나. 이러면서 다행히 그 경찰 일은 무마가 됐고 제가 이 일을 제 친구 이비한테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자기가 잘못 짚었나? 이비가 했던 말은 뜬 소문일 거야. 사람 많이 잡아먹고 했던 그런 악귀는 아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감이 안 온대요. 그쪽으로. 잡기야.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행패를 부릴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본인이 못 느꼈을까? 하면서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분명 큰 상황이 맞잖아. 이 정도면은. 정말 까딱까딱 요단강 건널 뻔한 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하더니 어떻게든지 이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예. 같이 그냥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희 신당 말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래요. 돌빈이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중동 국가에 요르단에 가면 성지가 있잖아요. 예. 각 종교마다 성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성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계룡산 이런 데인가? 맞습니다. 예, 계룡산이 맞습니다. 예. 저가 사는 곳이 전북이긴 하는데 예. 되게 가까워요. 저희 동네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잘 아는 기도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좀 깨름칙하죠. 왜냐면 전 그 정도는 좀 싫어했으니까. 일단 알았다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루 캠핑한다 생각해. 하루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편한 복장을 하고 친구랑 같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었죠. 계룡산을 갔었는데 정말 휘황찬란 하더라고요. 기도터가 많은 곳에 가봤더니 진짜 무슨 역사책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책 이름들은 다 걸려있어요. 단군부터 해서 심지어 상복지까지. 무슨 군, 무슨 성군, 무슨 신앙, 무슨 장군,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장군, 무슨 왕들은 다 써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기도터에 가서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10분에서 15분쯤 했나? 식은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저 처음 겪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저는 불교를 좋아하긴 하지만 다녀보진 않았었거든요. 저를 10분만 하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무속적인 건 아니고. 20분쯤 됐는데 친구가 갑자기 갸뚱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저한테 좀 말을 아끼는 거예요. 저의 일을 처리주러 같이 갔던 거였잖아요. 그 기도도로. 얘가 갸우뚱하더니 인위적인 냄새란대요. 인위적인 냄새? 네. 왜냐면 이 친구 편을 빌자면은 잡기가 맞대요. 이게 저 따라왔던 귀신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할 만큼 큰 악기 아닌 건 확실히 맞대. 이건 100% 맞는데 잡기인데 인위적인 냄새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교묘하게 피해서 들어갈 정도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뭔가 인위적이 돼요. 이 친구의 표현을 들으니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 그때 구판 갔을 때 봤던 부상 연락처 있어? 그래 아니 안 받아왔는데 앞만 봐도 그분인 것 같대요. 어? 이 친구 표현은 그래요. 너무 인위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을 수 있는 무속인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혹시라도 그분이 너한테 뭔 거 한 것 같아. 아니 맞아. 헐.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친구 이비는 그렇게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연락처 어딨어? 알아? 어디 사는지 알아? 근데 당연히 모르죠. 제가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희 집도 아닌데 얘가 어떠리 하다니 지역이 어디랬지? 해서 제가 알려줬죠. 제 거래처가 있던 사건의 원래 배경있던 곳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하루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넌 여기 있으래요.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까 했던 말잖아. 동티날 짓 하지 말고 좀 있어라.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하루면 될 줄 알고 갈아입을 여벌의 옷도 안 가져갔었거든요. 정말 거기서 제가 3일 있었어요. 죽겠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심심한 거 둘째치고 기분도 안 좋고 하여튼 오죽하면 저는 무교인데 틀어놨던 오디오 있거든요. 법문 같은 것들 법경 3일 있으니까 그 법경을 제가 외우더라고요. 하도 들으니까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도 들으니까 이게 세뇌되는 거다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친구가 왔어요.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예. 다 해결됐다. 끝났다. 진짜 이 말이 맞았더니 맞아. 어떻게 했어? 했더니 엎었다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처럼 많지 않잖아요. 무속인들이. 아, 또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지. 예,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한 시 보면 교회들 엄청 많지만은 무속인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계룡이라고 했으면은 다르겠죠. 계룡은 워낙 성지지가 많겠지만은 그 지역은 계룡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셨나 봐요. 물어 갔더니 딱 맞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 신당 업고 왔다라고 해서 해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야, 아니, 나무 귀신이 문제인 줄 알았더만 땅이 문제였네, 결국엔. 나무 귀신은 그래도 그 여성분이 빙의 된 거 말고는 해결이 됐던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네, 그쵸.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 여기서 죽고 나온 건 뭐야? 이 잡기는 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표현이 뭐였냐면은 야, 너는 선비야 집에 하나라고 해서 귀신이 하나만 있냐? 그건 아니야. 뭐 다른 원 문제가 있었던 지방령이든 뭐든 악귀가 따로 있었을 것 같고 네. 자기는 거기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너한테 붙은 건 잡기야. 이건 묻힌 거야.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이제 물론 이제 개연성이 없기는 한데 조금 이제 사람이 좀 짜증났고 아 역시 내 관상이 맞았구나. 정말 고소하고 싶더라고요. 아 저는 역으로 제가 관상은 과학이고 이거를 내가 고소할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박선비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 시들무를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이야기 전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들무 들어주시는 분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왜 본론이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또 이어지겠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왜냐? 저는 대략적으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시들무는 일반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선빈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거를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이어져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뿐이지 다 이어지는 이야기였고 이렇게 결국엔 해결이 되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빈님 말씀 너무 굉장히 또 재밌게 잘 하시고 또 표현도 잘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진은 못 보여드렸지만 손 이만큼 베어 있어요. 전 사진을 받았고 그 사진을 유튜브 규정상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저한테는 보내주셨고 실제로 사건화가 되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올때 메로나 바로 메로나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메로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또 기이한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겪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들 겪으셨길래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지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메로나님. 네. 네, 닉네임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정겹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닉네임 정하라고 하셨는데, 네. 정할 게 없어서 아침 일어나니까 옆에 어제 먹던 메로나 껍질이 있어서 그냥 메로나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올 때 메로나 사갖고 와.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언제든지 또 다시 이렇게 와주실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메로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좀 미스테리하고 이게 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일들을 좀 몇 번 겪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 귀신이 막 나와서 막 스펙타클하고 압도적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어서, 네. 좀 제가 살면서 겪었던 좀 신기한 일들? 정말 그 일반인은 정말 살짝, 범주에서 살짝 풀어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야기는 일단 들어는 봐야 되겠지만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막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있었던 일 네네. 그대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올 때 메로나. 우선 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22살이고요. 어이구. 가족상은 누나 2명이 있고, 예. 저가 쌍둥이거든요. 이제 쌍둥이 네.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저랑 20살 차이, 22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털이 크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맨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랑 누나 2명, 그리고 엄마, 아빠, 쌍둥이 여동생, 저 해서 총 7명에서 살았어요. 군산이거든요.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21년 동안 살았던 주택에서 제가 돌비 라디오 시청을 하면서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주위에서도 기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거든요. 저거 정말 2년만 돼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4살 때, 5살 때 기억인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일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때 가사도우미 이모로 같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동생은 없고 가사도우미 이모랑 저랑 집에서 둘이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저가 숨을 데가 마땅히 없어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이 하나 남는데 사랑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찾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 웃음소리로 하하하하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모가 찾았는데 왜 찾았다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이건 규칙이 없었는데, 그때만 돼도 4, 5살이기 때문에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나와야겠다는데 계속 옆에서 웃어서 찾았다고 안 하고 웃기만 하나 하면서 나왔어요. 이모 어딨어? 이러니까 이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층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주택이 2층이었거든요. 아니 이모 아까 전 옆에서 나 웃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너 어떻게 꾹꾹 잘 숨었길래 못 찾아가지고 하도 안 나오길래 자기는 2층 청소를 하고 왔다 그러길래 뭐지? 이러고 왜 거짓말 치냐니까 거짓말 안 쳤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칠 수가 없는 게 정말 반대평이거든요. 사랑방하고 계단은 저가 먼저 나오면은 우사인 볼트가 와도 그렇게 먼저 못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 그렇지만 4, 5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 신기할 나이잖아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할 만한 게 숨바꼭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숨바꼭질을 하게 돼요. 그때는 저랑 제 동생, 가사도우미 이모랑 또 3명이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거기 숨었으니까 이번엔 또 한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 2층에 숨었어요. 예. 2층이 큰 누나 방인데 큰 누나 방 혼자 썼기 때문에 좀 자리가 많이 남아서 옆에 옷가지들도 많고 안 쓰는 좀 부피 큰 물건들도 많이 놔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쪽에 저가 정말 잘 꾹꾹 숨었어요. 저가 그때 다시 돌아갔어도 그거는 저도 못 찾는다 할 정도로 정말 꾹꾹 숨었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잘 못 찾더라고요. 하도 못 찾길래 저가 좀 잠깐 졸았어요. 근데 잠깐 졸다가 깬 이유가 옆에서 찾았다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네? 어떻게 찾았나? 이러면서 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2층이니까 1층으로 내려왔는데 이모가 설거지인가를 뭐 하고 계시더라고. 뭐 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왜 찾았는데 1층에 있냐? 이러니까 아니 이번에도 네가 꼭꼭 숨어가지고 못 찾았다. 아니 누가 옆에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너
근데 얼마나 오래 숨어 있었냐. 2-3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체감상 10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닌데? 나 좋은 거 포함해도 한 10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랑 동생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니 나오라고 이제 못 찾겠다고 했어도 계속 안 나오길래 둘이 외출을 나갔고 이 밥 보라고 다 식었다고 너 밥하라고 했는데 밥 시간도 다 지났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뭐나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나이가 들어서 그때 초등학생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투기 종목을 했어요. 제가 운동 선배로 만나는 편하게 502 형이라고 할게요. 손오공. 네, 손오공 중국 그런 계열이어서 그래서 예. 이제 이 502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투기 종목 킥복싱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형인데 저랑 2살 차이가 나고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만큼 맨날부터 친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형이 어느 날에는 갑자기 저보고 자다가 가위가 눌린 적이 있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신 같은 걸 무서워했거든요. 예. 가위는 안 무서워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면 진짜 몸이 힘들면 가위가 많이 눌려요. 네. 가위가 눌려도 제가 막 진짜 공포 단편 만화 이런 데서 본 것처럼 가위가 눌려서 귀신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몸이 안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네. 물 눌리니까. 그래서 가위 맨날 눌리지 왜 이러니까 자기도 맨날 가위가 눌리는데 저번에는 가위가 눌리다가 귀에서 삐 소리가 났대요. 왜 귀에서 삐 소리가 나? 이러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이명이 멈춰서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자기 위에 서 있었대요. 뭐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가위가 안 풀리는 거야. 자기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인 다음에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때 새벽 5시였는데 어머니가 앞에서 밥을 하고 계셨나봐요. 예. 그 502형 어머니가. 502형 어머니가 502가 왜 그래? 이러니까 지금 도둑 들었다고 도둑 잡아야 된다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옷장을 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니 자기가 귀신을 본 것 같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진짜 맞아서 죽으면 죽었지 귀신이 제일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 당시 귀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 뭐 해봤자 뭐 관장한테 맞는 게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니 더 무섭대요. 그래서 아 그게 뭐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또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고 관장님이 저보고 502가 귀신을 봤다.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관장님. 그 집에서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502 형이 밤에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체육관. 예. 그 당시 저희 체육관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번화가에서 많이 옆으로 빠진 옛날 좀 노후화된 호프집도 있고 그런 거리에 2층이었어요. 저희 체육관이. 예. 그래서 밤쯤 되면은 막 취객들도 올라오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라 이러면서 좀 그랬어요. 찹쌀떡 파는 사람도 오시고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502 형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 현관이 유리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리문에 어떤 한복 입은 여성분이 서 있었대요. 예. 관장님 보고 502 형이 관장님 손님 오셨어요 이러니까 관장님이 같이 나왔겠죠. 없잖아 이러니까 방금 있었는데 진짜 있었어요. 흰색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밤 10시에 한복을 입고 이 술집거리 2층까지 올라온다고? 계단이 정말 높아서 바로 가셨다고 해도 현관을 물어보면 이제 발끝이라도 보이거든요. 내려가시는 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관장님 친구분께서 박수무당이 계신데요. 네. 저희 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여기 여자 귀신이 있는데 무슨 일 없었냐 이러니까 저번에 502가 귀신을 봤다 이러니까 잘 봤네. 여기 여자 한 명 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러고 귀신을 봤다는 거는 관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보는 건가? 이러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관장님이 아시는 건데 주말에는 저희가 체육관에 개관을 안 하는데 여름에 502 형이 아는 형이랑 여기서 치킨 같은 걸 먹고 사무실에서 몰래 잔 거예요. 관장님 몰래. 예. 근데 이제 여름에 자다가 너무 추웠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났는데 체육관 사무실 문이 위에 쪽창으로 유리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옛날 교무실 문처럼. 거기로 어떤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밤이고 문도 다 잠궈놨는데 본다고 해서 이제 움직이려는데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예. 그 여자가 자기를 웃으면서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자기가 귀신을 똑바로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래요. 네. 그때도 보긴 봤지만 그때는 진짜 제일 정확하게 태어나서. 높은데요, 창이?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누워있는 형을 부르려고 했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고 계속 웃고만 있다가 그리고 기절을 했는지 잤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래요.
그래서 그 후로 몰래 체육관을 오거나 밤을 자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저한테 관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02형이. 502형에 대해서 설명을 왜 했냐면은, 저 502형이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까 502형이 성인이 되고 실업팀에 가게 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쯤에 502형을 집을 맨날 놀러 갔었어요. 여느 날과 다르게 그때 502형이 휴가가 나와서 502형 집에 놀러를 갔죠. 한 2시쯤 됐는데 502형 동생 중에 5반이라고 있어요. 아, 아들이 아닌데 5반? 예. 네, 저 예. 집을 맨날 갔어요. 비밀번호 알 정도로 정말 친했거든요. 둘이 같이 갔는데 5반이 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5반이 있는갑다 하고 502형이랑 나 2시 놀다가 배고프니까 치킨을 시켜 먹자 예. 502형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먹자 하고 이제 치킨이 왔어요. 5반이 밥 먹었대 이러니까 5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5반이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더만 이러니까 아니 네가 들어가서 봐라 이러니까 없다 이러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러면서 진짜 뻥치지 마 있었잖아 이러니까 502형이 좀 표정이 없더니 무서우면 문을 닫으래요. 아니 왜 이러니까 치킨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제보고 얘기한 말이 자기가 귀신을 봤었다고 한 거 기억나냐 초등학교 때. 그게 사실 5반이 방이 자기 방이었다. 저 방에서 귀신을 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그게 5반이가 아니고 다른 건가? 분명히 흰색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봤고 이게 사람 곁눈질로 봤을 때 잘못 본 게 아니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정말 그냥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개소름 돋는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날은 502형 집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씻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뭐지 어디 갔지? 설마 아까 전에 5반이 방에 놓고 왔나?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제가 문을 열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덜컹덜컹 하면서 잠겨있는 거예요. 502형 뭐 여기 귀신 나온다 해도 쫄아서 문까지 잠궈놨냐 이러니까 문을 뭔 잠그냐 니 열어봐 안 잠궜는데 이러더라고요. 잠궜잖아 이랬는데 분명 잠겨있던 문이 잠겼잖아 하면서 내리니까 갑자기 덜컹 하면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바로 저는 집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정말 귀신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슬며시 봤잖아요 저가. 그래서 있는 건가 싶으면서 그냥 집에서 쫄아서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저가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다고 한 사랑방 있잖아요. 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저가 사랑방으로 제 방을 옮기거든요.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 방을 옮겼을 때 맨 처음에 잤을 때 그 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사랑방이 있고 앞에가 대문에서 저희 집 현관으로 오는 그런 야외 복도예요. 네. 옆에 막 꽃이 심어져 있고 맨 처음에 꿨던 꿈이 누가 저희 집을 거기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개인 사유지고 대문을 들어와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꼬마애가 막 달려가면서 지나가더니 뒤에 옛날 큰 장례 지내면은 막 앞에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 들고 상려복 차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집 복도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멍멍이가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갑자기 멍멍이가 진돗개인가? 걔가 저를 보고 엄청 짖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지? 하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저가 정말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나거나 쓸데없는 꿈만 꿔서 그런지 그 너무 현실성이 있어서 기억이 아직도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죠. 502형 집에서 귀신 아닌 귀신 같은 걸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래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래도 제 방에 있었을 때 뭐 그렇게 특이한 일은 없었으니까 계속 까먹고 있다가 한 날은 또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근데 예. 가위는 늘 눌리거든요. 가위가 많이 눌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부분, 뭐 발가락이라든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요. 그럼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도 뭐 가위? 늘 일상이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풀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옆으로 넘어져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시 눈을 한번 깜빡이니까 저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지? 진짜 뭐지? 이랬어요. 또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굴러서 일어났어요. 눈을 감으니까 또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진짜 무섭거든요. 별짓을 다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무서운 걸 넘어서서 아 진짜 이거 일어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념을 했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옆에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침이 됐다는 거죠.
저 소리를 냈어요. 하면서. 근데 분명 저가 소리를 나는 것도 제 귀로 들리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일어났고 한 것 같은데 뭐지 이러다가 저가 마지막으로 옆으로 굴러야겠다 하면서 옆으로 굴렀는데 몸으로 굴른 느낌은 나는데 그냥 몸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서 뭐에 치인 느낌이 들면서 저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심장마비인가? 이랬어요. 저는 진짜로. 예.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제 머릿속에서 누가 옆에서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눈이 안 떠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러다가 저가 눈을 떴는데 저가 진짜 밑에 튀어 있는 거예요, 땅에 일어나니까. 오.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무섭다. 근데 학교를 늦었으니까 학교를 빨리 갔죠. 이렇게 좀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저가 21년째 살던 주택에서. 예. 이제 작년으로 넘어오거든요. 23년도로. 네. 23년도는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들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큰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다 해서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거든요. 저는 대학 생활 때 이사를 가서 네. 어디로 옮긴지를 저가 방학하고 알았어요. 방학을 했는데 집을 갔는데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전과 다르게 크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놀라고 나와라 이러니까 원래 놀던 애들은 다 군대 가고 그렇더라고요. 21살이란 게. 그래서 별로 안 친하긴 했어도 학교 때 같이 놀던 애들을 다 모은 거예요. 20살 때 안 논 이유가 얘네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야 그럼 뭐하고 놀래? 이러다가 맨날 PC방 가고 맨날 스크린 야구 치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 애가 옆에서 그러면은 폐가 체험을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폐가 체험이냐? 폐가 체험? 가면 가지 하면서 가오를 부렸죠. 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 차 가져온 애 차를 다 푼 다음에 이제 갔어요. 저희 지역에도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안 유명하다 안 유명한 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를 갔는데 앞은 정말 무섭게 생겼거든요. 들어가거나 앞에서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별로 뭐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하나씩 아는 폐가를 다 꺼내다가 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외가댁 산소가 서천에 있거든요. 네. 군산에서 서천 가는 길에 제 기억이 가장 오래됐으면 못해도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폐 모텔이에요. 이 폐 모텔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옆에 모텔 촌이거든요. 예? 이 폐 모텔만 영업을 안 해요. 거의 20년째. 그래서 저가 늘 가면서 생각해. 어렸을 때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옆에 이렇게 계속 영업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장사가 되는 건데 왜 네. 저걸 건물을 냅두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폐모텔 가볼래? 여기 개 무서워. 나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거기 진짜 볼 때마다 오금이 질 정도로 무섭다 이러니까 서천? 뭔데? 그래도 뭐 가면 30분 안으로 가니까 가자 이러면서 갔어요. 애들하고 다 같이 5명 중에서 같이 갔죠. 계속 쭉 가다가 정말 어둡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다 내가 가는 데는 진짜 더 무섭다 이러면서 갔는데 다 내려서 보니까 저가 낮에만 봐서 몰랐는데 예. 진짜 어둡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을 보내도 될까요? 있어요, 그 사진이? 네. 직접 찍으신 거죠? 네네. 예, 보내주세요. 이게 좀 밝게 나온 거는 갤럭시 와. 야간 촬영으로 촬영한 거고요. 무섭다. 이 어둡게 나온 게 기본 카메라 최대 밝기로 찍은 거예요. 이 밝게 어둡게 나온 게 이제 원본, 진짜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이건 야간 촬영. 저는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맨눈으로 봐도 너무 어두워서. 옛날 모텔 그런 디자인이긴 하네. 네, 여기를 갔는데 건물이 2개가 합쳐져 있었거든요. 왼쪽 건물, 오른쪽 건물이 있었어요. 크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 뭐 옆에 있는 애가 유튜브 보니까 노숙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앞에 보면은 풀이 무성하고 노숙자가 거기서 보잖아요. 그럼 노숙자가 아닐 정도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다 그냥 하는 소리죠. 무섭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겉에서만 보자 이러길래 그래 보자 이러다가 운전을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야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저기 뭐 있다고 이러니까 아니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오른쪽 가장 윗 꼭대기 가장 오른쪽 방에서 흰색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저기 그래 봐 이러면서 저 봤어요. 보는데 정말 어두워서 이게 발광체 빛이 나면은 빛이 난다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흰색 어두운 색도 구별을 못할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 보다가 흰색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구름인가? 아니 코튼인가? 이러면서 옆에서 이미 얘가 뭘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전 의심을 하는 상태로 봤죠.
근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502형 집에서 본 흰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물음표였는데 그때 느낌표로 딱 바뀌면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저가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나 진짜 봤다. 나 다 걸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있어도 뭐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랑 운전한 친구 2명만 봤고 뒷자리에 앉은 3명은 안 믿는 거죠. 얘가. 저희 2명이 그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다 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냈어요. 그 자리는. 운전한 애는 자기 귀신 봤다. 소금 뭐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찜질방에서 소금방을 들어가더라고요. 찜질방 같이 가자 해놓고서는. 본 거 맞나? 이러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죠. 나 귀신 봤다. 여기 우리 맨날 서천 산소 가는 길 해못해 거기 귀신 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뭐 들어가냐 이러는 거예요. 후설을 한번 듣고 재밌는데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 말고 뒤에서 3명에서 또 갔대요 거기를. 근데 그때는 들어갔대요 밤에 왼쪽 건물을. 그 건물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통형으로 된 계단으로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방들을. 오른쪽 건물하고 왼쪽 건물하고 이어지진 않아서 저희가 귀신을 본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왼쪽 건물로만 들어가서 애들이 쭉 올라갔다 와서 내려와서 뭐 없네 이러고 있었는데 갔다 온 애들을 저희가 만났어요. 시내에서. 그래서 니네 어디 갔다 왔냐 모텔 갔다 왔다 뭐 없더만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왼쪽 건물 들어갔다 왔다. 아 오른쪽 건물을 봤는데 오른쪽 건물로 들어가지 왼쪽 건물 왜 들어가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표정이 굳더니 그때는 걔는 없었거든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굳더니 나 오른쪽 건물에서 사실 사람 얼굴 같은 걸 봤대요. 얘기를 안 했는데 걔는 그 자리에 없었고 왼쪽 건물에는 자기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건물 창문을 봤는데 거기서 사람 얼굴이 기웃기웃거리는 거 봤는데 자기가 그냥 잘못 본 건가 싶었대요. 예. 그래서 야 맞지 거기 좀 흰색 사람 실루엣 맞지 않아? 이러니까 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끼리 그 소문이 탔죠. 예. 귀신이 정말 100% 확률로 나오는 곳이 있다. 여기는 상시 거주 중이다 귀신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때 가장 오래된 친구 원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원숭이라는 친구는 해병대거든요. 걔가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너 해병대 귀신 잡는 거 맞냐면서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 진짜 잡는다면서 갔어요. 또 걔랑도. 근데 거기 또 원숭이랑 같이 학교 나온 친구인데 걔도 해병대인데 원숭이보다는 후임인 친구도 있는데 걔도 그냥 어떻게 끌려간 거예요. 예. 선임이 가는데 너도 안 가냐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갔는데 원숭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네. 귀신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난 그쪽 쳐다도 안 본다. 조수석을 탔는데 저가 조수석에서 창문도 안 내리고 손으로만 가리키면서 저쪽 봐라. 야 여기 앉아서도 보여 이랬는데 뭐가 무서워 없구만 이러면서 내리려다가 무서워서 자기도 내리긴 싫은지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 원숭이 후임하고 다른 친구도 있고 뒤에 이렇게 저희 4명이 있었어요. 예. 뒷자리가 더 잘 보이는 구조에는 불구하고 원숭이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나오는 출입구 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어도 거기가 정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네. 11시쯤이었는데 그때가 화물차가 정말 쌩쌩 다녀요. 거의 국도에서. 저는 그러다가 진짜 차에 치워서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너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면서 깨웠어요. 차를 진짜 뭐 140, 150을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정 좀 해봐 알았으니까 이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기서 누가 계속 기웃기웃거려서 자기도 같이 봤다고. 예. 맨 처음에 천막인 줄 알았는데 사람 실루엣이어서 너무 놀라서 밟았다는 거예요. 도망갔구나. 오. 네. 그래서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다 뒤질 뻔했다 이러니까 자기 이제 절대 안 간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짜 귀신이 나오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도 안 믿었지만 맨 처음엔 저가 봤어도 검증해줄 사람이 필요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또 502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502형을 끌고 갔죠. 그때는 낮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502형 갔는데 가자마자 아 여기 뭐 없다. 여기는 딱 봐도 무섭게만 생겼지 뭐 없다 이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던가 이러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흔쾌히 뭐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짚더니 숲을 헤치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입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이제 딱 들리려는 순간 갑자기 뛰어나오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자기 심장에 손을 갖다 대더니 나 지금 심장 뛰는 거 보여? 아니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 예. 여기 내가 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들어가려는 순간 얘가 진짜 더 이상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느낌이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진짜 에바다 여기는. 낮이었는데도 그럴 정도면은 진짜 무섭다 이러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가족들한테 갈진 않으니까 이걸로 사고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누나들한테 얘기했죠. 큰 누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 귀신 봤다니까 귀신 있지 이러더라고요. 누나 귀신 본 적 있어? 이러니까 자기는 귀신을 본대요. 어? 근데 어렸을 때 누나가 계속 그런 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니까 야 우리 그 살던 주택 거기도 귀신 많이 나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에? 이러니까 아니 나 원래 살던 내 방도 귀신 많이 나왔어 이러니까 2층? 이러니까 아니 1층. 아 1층 어디? 이러니까 네가 쓰던 방이 원래 내 방이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 좀 어렵죠. 근데 2층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해 이러더라고요. 2층 왜? 이러니까 누나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나 친구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서열을 따지면 저의 조카죠. 예? 근데 누나의 친구 아들이 갓난 아기 때 저희 집을 놀러와서 누나 방이 2층이니까 거기서 잔 적이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서 같이 자다가 누나 친구는 밑에 화장실을 갔나 어디에 갔었고 그래서 대신 저희 큰 누나가 친구 아들을 봐주다가 같이 잠들었나 봐요. 꿈속에서도 같이 자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같이 자다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와 애기다 만져봐도 돼? 이랬대요. 만져봐? 이랬거든요. 저희 누나가 독풀해서 그런데 갑자기 알았어 하면서 손을 대는 순간 애가 울어서 깼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이 2층에 가기만 하면 운대요. 와, 예. 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가 21년을 살면서 2층에서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주택을 살면서 저가 창고에서도 잡았는데 2층에서는 잡은 적이 없을 정도로 2층을 진짜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2층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것도 한 게 저희 집 뒤가 산이에요. 네. 근데 2층에서 지네도 많이 나오고 주택이어서 벌레가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좀 이상한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누나가 귀신을 보는구나 이랬는데 그때 누나는 신혼이었고 저희 조카가 한 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누나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귀신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이래서 뭔 신축 아파트에 귀신이 나오냐. 그래서 저는 21세기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귀신을 여기서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눕기만 하면은 여기 집 현관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대요. 꿈속에서. 예. 그래서 진짜 스펙타클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러고 말고 있었는데 저도 놀 거 놀고 일할 거 일하고 한 3개월 있다가 봤어요. 예. 누나를. 저번에 귀신 봤던 얘기 해줬지? 이러더라고요. 한 자리에만 누워서 보면은 나온다는 그 아저씨? 이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아니 그 아저씨가 한 날에는 가만히 맨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날에는 이제 혼자 안 올 거야 그랬대요. 그 아저씨가. 누나가 그래서 그래라 이러고 말았대요. 네. 꿈속에서 또 거기서 자니까 진짜 다음 날에는 여러 명이서 서 있었대요. 현관에. 네. 현관에서 서 있어서 진짜 왔구나. 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뭐라도 데리고 왔구나. 이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집중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귀신이. 그렇죠. 예. 저도 본 귀신도 그렇고 누나도 본 귀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극을 한 거잖아요. 예. 해도 돼? 해. 나와. 나 보고 싶어. 이 정도였는데 제 동생 조카 이름이 우천인데 우천이가 걸음마도 떼고 말을 좀 해요. 저보고도 외삼촌 이러고 한창 귀여울 텐데 얘가 어린이집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누나가 우천아 이제 가서 신발 신어. 신발 신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네. 현관을 막 뛰어갔대요. 현관을 막 뛰어가다 갑자기 우천이가 나오면서 엄마 저기 아저씨 있어 아저씨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오. 거기가 귀신 나왔던 자리거든요. 꿈속에서 여러 명이 서 있던 자리. 그 왜 이러니까 아니 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저씨들이 막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천이가 정말 어린이집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현관 근처에도 안 갔대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하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낸 사촌 형을 만난 거예요. 사촌 형이 서천에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또 폐모텔 본 데가 서천이잖아요. 그래서 형 서천에 나 저번에 놀러 갔는데 옆에 폐모텔이 있다. 거기서 뭐 귀신 저번에 봤는데 100% 확률이다. 진짜 몇 번 갔는데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누구 누나 데리고 가면은 또 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누나가 누구냐면은 제 큰 고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네. 누나죠. 근데 저 말했듯이 저가 늦둥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저 10살 때만 해도 4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친하죠. 사촌 누나라 해도. 그 누나가 왜 이러니까 그 누나 무당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그 누나가 무당이야? 전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몇 번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뭔 얘기를 해봤자 잘 지내냐 공부 열심히 하냐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 누나 직업에 대해서 궁금할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이러니까 근데 이런 개꿀잼 스토리를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주냐 이러니까 엄마랑 누나는 그거 얘기해봤자 뭐 자기는 보지도 못한다. 엄마는 뭐 자기는 귀신 보지도 못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짜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늘 할머니가 하던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산이 6.25 때 평생 같이 살던 소꿉친구들도 북쪽 사람으로 몰리면은 처형을 당했대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디 뒷산 굴 파놓고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흘려 들었죠. 근데 저희가 이사 갈 때쯤에 뒤에 산을 다 한번 밀었거든요. 나라에서. 뭐 조경 작업을 한다 했나? 근데 거기서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 굴이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던 그 사람 쏴 죽이던 굴 있죠? 굴이라고. 근데 저희 집에서 진짜 한 50m도 안 되거든요. 예. 바로 뒷산이에요, 그냥. 이래서 소름이 돋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사랑방에서 꿨던 꿈도 여기 좀 귀신이 많이 꼬이는 터가 아닌가. 저희 옛날에 살았던 주택이. 왜냐면 저희가 애를 많이 키웠었거든요. 밤만 되면은 계속 산 쪽으로 짖었어요. 오. 얘가 동네 고양이 보고 짖나.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정도 짜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저희 큰 집을 잘 안 왔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촌 누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터가 있다 집이. 네. 저희가 이사 갈 때도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집이 터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네. 신기한 일이 있어서 제보드렸어요. 야,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야기를 잘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메로나님께서. 네? 그래도 저 처음이어서. 근데 처음이셔도 막상 시작하고 초반에는 좀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그죠? 근데 듣는 사람도 재밌어야 목적에 합당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사진까지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소름 끼치게 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메로나님께서 네.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로나님께서 겪었던 게 막 스펙타클하게 엄청 자극적이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 거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제보해 주실 때는 서론, 본론, 변론 순서대로 적어주셔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